흔히 대원군이라고 하면은 좀 쇄국 정책을 펼치고 새로운 것을 좀 거부하고 막아서는 좀 이런 굉장히 좀 꽉 막힌 사람과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새로운 무기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좀 많이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병인양요를 겪고 나서 신무기 개발에 좀 박차를 가해서 훈련병과 신원을 시켜서 훈국신조 군기도설과 기계도설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청나라에서 받아들인 연포도설 지묘라든지 이 해국도지 같은 서적으로 신병기들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기 있는 쌍포와 같은 새로운 형태, 이전에 없었던 무기들을 좀 만들기도 했고, 우측 그 상단에 있는 이 뇌관식 총도 국산화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저 뇌관식 총 중에 상단에 있는 총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조총과 똑같은 형태의 발사장치만 뇌관식으로 좀 개조를 한 굉장히 독특한 무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좀 일본을 통해서 근대식 박격포, 구포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운영 방법을 좀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선해포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달리 청동이 아니라 쇠를 두드려서 만든 이 선해포입니다. 해나무성에서 출토된 유물이기도 하고요. 또 고창 무장업성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비격진천내가 한꺼번에 11점이 출토되기도 하는 등 대원군 시대에 많은 무기들을 증명하는 물질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운영궁 소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당시에 이 소포와 중포라고 불리는 신형화포를 이 운영궁에서 주도하여서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출토가 되면서 그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식의 화포의 면모를 정확하게 많이 보이고 있고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포의 포각을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근대식 포가에 탑재되어 있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식의 화포를 이 대원군 때에 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원군 때의 발전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는데요. 기존의 무기 체제 하에서, 그리고 기존의 체제 하에서 이러한 발전이 점진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지, 이 유럽과 같은 혁신적인 기존의 것들을 모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이 개혁적인 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한계들은 대원군 때 일어났던 두 차례의 양요에서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원군 실각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개항 이후의 조선은 다양한 나라의 신식 화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좀 이 화기 전력의 보강을 좀 꾀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새로운 신식 화기를 국산화하려는 노력들도 있었고요. 이런 노력들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것은 대한제국 때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그 총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군비에 쏟아 부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국산화에 실패하고 수입하는 데 그 예산을 다 쓰게 되었고요. 사실 이런 조선과 대한제국의 무기 구입 자체가 약간 좀 강대국과의 외교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제 무기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영국과 일본과 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프랑스제 그라소총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은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베르단 소총을 좀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실 당시의 엄혹한 국제 관계에서 살아남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좀 엄혹한, 냉혹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조선이 보유하고 있었던 재래식 화기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들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리건판 사진입니다. 현존하는 무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보셨던 운영궁 소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또 방금 보셨던 쌍포라든지 불랑기포, 그리고 현자총통, 장군전 역시 현존하는 무기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서 주목이 됩니다만, 여기에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만 현존하지 않는 무기들은 어디로 갔는지 확인이 좀 어렵기도 하고, 공출되어서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주목되는 게 바로 무기재고표라는 보고서인데요. 대한제국 당시에 좀 써진 것으로 보이는 책인데, 여기에 이제 조선 지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그리고 함경도를 제외한 지역의 무기들이 모두 적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총 같은 경우에 10만 자루가 넘게 있고, 뭐 천보총도 1600자루, 뭐 비격침천대 1600개, 뭐 불랑기프로 1400문이 넘게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전통 하에서 만들어졌던 무기들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서 이렇게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다만 조선이 어떠한 노력을 했고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던 과정을 담아 놓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선이 수입했던 이 신식 총기를 직접 설명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총기는 이 해남읍성에서 출토된 총기입니다. 당시에는 따로 분류를 못했는지 조총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무기인데요. 이번 전시를 위해서 빌려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바로 이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인 것으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레밍턴 롤링블럭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가장 많이 수입했던 주력 화기 중 하나였고, 처음 조선군이 이걸 맞닥뜨렸던 거는 신미항요 때 미군이 사용한 총기였습니다만, 이후 수입한 다음에는 조선군이 뭐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든지 이후에 경복궁 전투에서 일본군에 맞서 싸운다든지 이런 굵직한 사건에서 조선군이 사용했던 총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수입 총기들이 조선에 많이 유입되었고 조선군이 사용하였지만, 이것들을 대량으로 그리고 제식화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결국엔 여기에는 이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전시의 마지막 전시품 면제백압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 면제백압은 이 대영군 때 개발된 일종의 방탄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30겹을 겹쳐서 이 섬유에 총알이 얽히게 함으로써 이 총알을 멈추게 하는 좀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갑옷이 개발되어서 신미항요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고, 당시에 이제 미군이 남긴 회고에 보면은 면제백압을 입은 병사들에 대한 묘사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입었던 이 면제백압은 이 미군이 썼던 총탄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 같고요. 조선군이 썼던 조총에 쓰였던 동그란 탄환이 아니라 유선형의 그리고 강선이 패인 총에서 발사된 총의 이 화력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면제백압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이 조선군의 이 한계를 좀 보여주는 유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게 이 면제백압에는 오악진영도라든지 아니면 복숭아 문양이라든지 옴마니 반미음이라든지 뭐 도교나 불교에서 쓰는 약간 주술적인 문양이나 이 문자들이 쓰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물리적인 실질적인 힘으로는 당대의 화력을 좀 막아내기 어려웠던 것을 좀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실 19세기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던 조선 갑옷에서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활약조선의 종점으로 에필로그를 좀 써보았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활약조선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는 500년간의 역사가 정점을 맞이한 후에 종점으로 다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시의 좀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는 좀 엄혹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노력과 성과들까지 폄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 박물관의 역할은 그 과정에서 잘 안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올려서 좀 국민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진주박물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러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좀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진주박물관 김명훈 학예연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